전원주택 사리를 고려할 때 아마도 가장 먼저 고민하게 되는 것이 겨울철 난방비에 대한 걱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난방비 폭탄이 터지는 전원주택의 경우 여름에는 너무 더워서 냉방비까지 상승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더 주의 깊게 생각해봐야 할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난방비 폭탄 맞는 전원주택의 비밀에 대해서 크게 3가지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지으려는 분들도 계시고 구입하려는 분들도 계십니다. 여태까지는 계속 만드는 거, 짓는 거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진행되고 있었는데요. 일단 구입하는 분들, 이제 겨울에 구입하는 분들도 계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따뜻한 집을 고를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3가지예요. 첫 번째가 단열, 그리고 기밀, 그리고 창호입니다. 창호만 따로 뺀 이유가 뭐냐면요. 집에서 가장 많은 열 손실이 일어나는 게 창호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집을 지을 때 가장 돈을 많이 절약할 수 있는 게 바로 창호예요. 그만큼 가장 큰 비용이 드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죠. 단열을 집 전체 하는 비용보다도 여태까지 창호는 더 비싼 급에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물론 건축법 개정으로 인해서 단열이 많이 올라가고 있긴 하지만 아직 대한민국은 전원주택 관련해가지고는 건축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자기가 알아서 잘 신경을 써야 되는군요. 네, 계속 이제 따뜻한 집이다 라고 강조를 하지만 실제로 살아보면 따뜻하지 않은 집이 많습니다. 난방비 폭탄 도대체 그 기준은 얼마일까? 한 달에 30만 원? 예, 난방비 폭탄 기준이 자기가 원하는 온도로 맞췄을 때 얼마큼 나오는지 100만원? 100만원씩 나오기도 해요. 50만원, 60만원. 자, 그 이야기를 들었었을 때 자기가 부담스러운 수준, 그게 바로 저는 난방비 폭탄이라고 생각합니다. 패시브하우스를 짓게 되잖아요. 드라이기 하나만으로도 온 집안이 따뜻해지는 그런 시공도 가능합니다. 진짜요? 네, 물론 이론상으로. 드라이기를 이렇게 데피고 다녀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요. 그냥 드라이기를 그냥 하나 여기다 켜놓잖아요. 그 열기 하나만으로 집이 따뜻해집니다. 단열에 들어가는 노력이 일반 주택에 비해서 3배, 5배. 이전에 구식 주택에 비해서는 20배 이상의 엄청난 단열과 기밀이 들어갑니다. 하지만 일반 주택의 경우에는 과거도 그렇고 앞으로도 패시브하우스가 모두 적용되기는 힘들어요. 어떻게 하면 가장 만족스러운 기준을 스스로 찾을 수 있을까? 자, 첫 번째, 단열 등급에 대해서 민감하게 봐야 됩니다. 열 관리율이나 여러 가지 등 공식이 있는데 일반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려워요. 특히 집을 구입하시는 분들, 이전 집 주인이 설계 도면을 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단열재가 쓰였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열과율을 계산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말만 듣고 구입해야 되는 경우가 생겨버리는 거네, 주인은. 네, 말만 듣고 구입을 해야 됩니다. 단열 등급이 이전까지는 대부분 나등급 혹은 다등급을 사용됐어요. 기억하고 계시죠? 단열재는? 카나다. 창호는? 1, 2, 3. 나등급 역시도 제대로 시공만 되면 아파트보다 따뜻합니다. 그러나 제대로 시공되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단열재도 중요하지만 시공하는 방법도 중요하다 이 말씀이시군요. 네, 그러면 이제 제대로 시공하는 거하고 그냥 시공하는 거하고 노력이 얼마큼 차이 나는지 아세요? 3배? 시간적으로 2배 차이 납니다. 아. 그냥 이제 뭐 인슐레이션, 그러니까 목조주택에 넣는 그 유리섬유인데요. 푹푹푹 써가지고 대충 빠바박 혹은 이제 그냥 쑥 넣고 그냥 덮어버리는 거. 그게 이 모서리 같은 데를 딱 맞춰서 이렇게 탁탁탁 각이 칼각으로 딱 맞아야지만 단열 성능이 그 등급만큼이 나오는 건데 대충 이렇게 이 정도 착착착착 해서 탁 넣는데 여기가 이만큼 비어있으면 그만큼이 안 뜨는 거잖아. 단열 그렇죠. 성능만큼. 네, 단열 성능이 문제가 아니고 그렇게 단열재가 안 들어간 곳은 곰팡이 핍니다. 그럼 시공하시는 분의 실력이 그거를 굉장히 많이 좌우할 수 있겠네요. 아니요, 정성이 좌우합니다. 정성. 단열재 설치는요, 일반인들도 쉽게 할 수 있는 수준이에요. 뭐 XPS, 스티로폼 있잖아요, 스티로폼. 스티로폼 같은 경우에는 그냥 빈틈없이 딱딱딱 맞춰서 밀어가지고 우레타폼 쏘고 깔끔하게 설치하면은 단열 완벽. 결국에는 그 틈이 없게 만드는 게 포인트네요. 네, 근데 왜 그렇게 안 하실까? 결국에는 시간과 노력이 2배가 드니까? 네, 실제로 시간이 2배로 들어갑니다. 우리가 젓가락과 숟가락을 놓는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식탁에다가 다 던져봐요. 빨라요, 느려요? 빠르지만 보기가 안 좋죠. 숟가락 하나 놓고 젓가락 2개 정배열. 느려요, 빨라요? 여기 딱 맞춰줘야 되는데 끝선 맞추고 느리죠. 네, 그래서 단열재가 그런 식으로 시공이 많이 됐던 겁니다. 한국 사람은 빨리빨리 좋아하잖아요. 단열 등급이 낮은 거는 물론이고 불량 시공까지 바닥 단열이 안 돼 있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벽보다 바닥이 어찌 보면 더 차가울 수도 있는데. 이제 한국 사람들이 맨발로 다니기 때문에 난방을 많이 돌려요. 그렇죠. 특히 독일에서는 한국 사람들 보일러 돌리는 거 보면 기절합니다. 그래요? 네. 하긴 우리만 해도 사실 온도는 별로 그렇게 낮지 않지만 바닥이 발이 차가워서 그 느낌이 너무 차가워서 온도를 돌릴 때가 많으니까. 제가 3, 4년 전에 집 공부를 할 때 제발 좀 바닥에 단열 좀 하라는 그런 책이 써 있었습니다. 왜 단열 안 하냐, 단열 좀 해라. 안 하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다는 뜻이구나. 네, 그러니까 그 책이 쓰여지기 이전까지는 바닥 단열이 안 된 경우가 많았어요. 그렇게 되면 문제점은
장점은 뭐냐? 바닥에서 냉기가 올라옵니다. 그리고 집은 따뜻하기 때문에 온도 차이는 결국에는 결로나 뭐 그런 문제로 또 이어질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왠지 좀 습해질 수가 있죠. 음. 그리고 바닥이 실내 공기와 이제 바닥 공기, 그 공기 자체가 4도 이상 차이가 나기 시작하잖아요. 기류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냉기가 자기도 모르게 느껴지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데 막 어디선가 알 수 없는 그런 차가운 느낌 드는 거 있잖아요. 찬 기운이 예. 그게 그거구나. 네. 그 느낌이 바로 창호 유리 옆에 있으면 느껴지기도 합니다. 아, 그렇지. 그게 공기가 움직이기 시작해요. 으스스한 그 기운. 네. 두 번째, 기밀 실패입니다. 그게 아까 그 틈을 잘 메꾸는 그런 거하고 관련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자, 숟가락을 막 던지는 거랑 숟가락을 정배로 하는 거, 기밀이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건데, 자,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단열재를 설치하는 것뿐만 아니라 집에서 어디가 구멍이 숭숭 뚫릴까? 결국 이음새 부분 아닐까요? 네, 이음새 부분도 취약 지점이고요. 그런 부분을 신경 쓰는 게 패시브 하우스 등급으로 가는 거고, 보통 환풍구 잘 생각해야 됩니다. 직접적으로 끼를 내보내줘야 되기 때문에 공기하고 직접 맞닿을 수밖에 없는 거라 그런가? 아니요, 벽에다 구멍을 뚫고 환풍구 설치하잖아요. 근데 그 주변에 기밀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환풍구 뚫어놓고 거기에다 이제 환풍구 연결하는 거죠. 그 주변에는 비어 있습니다. 환풍구 설치하고 주변에 기밀 테이프 바르는 거랑 그냥 구멍 뚫고 환풍구 설치하는 어느 게 더 빨라요? 아니 참나 문을 조금 열어놓는 거랑 똑같은 거일 것 같은데? 24시간 열어놓는 거죠. 건축에서 빨리빨리는 되게 치명적입니다. 싸게 지어달라고 하게 되면요, 짓는 입장에서도 그 돈 받고는 쉽지 않으니까 자꾸 여러 일을 맡아요. 이 일 끝나면 다른 일 하러 가고. 그러니까 뭔가 자꾸 놓칠 수밖에 없겠군요. 그게 여태까지 대한민국 전원주택의 현실이었습니다. 건축주는 돈을 너무 아끼고 싶었고, 짓는 사람은 빨리빨리 지어서 더 많은 집들을 짓고 싶었고, 그 두 개가 만나서 이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창틈. 대부분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게 창호. 현관문 도어 같은 경우에도 주변에 기밀이 안 돼 있잖아요. 그럼 힘들어요. 아파트는 계단식의 경우에는 어때요? 바람이 좀 들어오진 않죠. 그렇죠. 근데 전원주택은 그 기밀이 안 돼 있으면 바로 야외입니다. 그렇죠. 복도식 아파트 우리 살 때 거기에 물 맺히고 결로 같은 게 엄청 많이 많습니다. 생겼는데 네네네. 그런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거잖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창호뿐만 아니라 문 기밀도 잘 살펴봐야 됩니다. 만약에 내가 집을 짓거나 집을 구입할 때 결국에는 창호가 제일 중요해요. 지어진 집을 사는 경우에는 그게 나타날 거 아니야, 집을 보러 갔을 때. 그래서 약간 더 유리한 점이 있을 수도 있는 건가? 그걸 보고 살 수 있으니까? 결과를 보고 사는 거잖아, 결국에는. 창호가 결로가 가장 많이 생길 때가 새벽 때. 확인할 수 없는 시간에 우리는 집을 보러 갈 수밖에 없는 보통 거구나. 낮에 보기 때문에 그 결로를 확인하기가 쉽지 않고, 창호 성능이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실내 온도가 좀 낮다면은 결론은 결로 생기지 않으니까. 않습니다. 미국식 창호와 독일식 창호, 아마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미국식 창호는 어떻죠? 이렇게 여다지. 네, 슬라이딩인데 쓱 덜컹 하는 느낌이 없잖아요. 그럼 미국식이에요. 독일식 같은 경우에는 쓱 쭉 뚱 하는 느낌이 있습니다. 한 번 더 압축을 이렇게 탁 시키는 느낌. 네, 독일식이 좋냐 미국식이 좋냐, 어떤 게 더 좋을까요? 상황이나 사람 성향에 따라 틀리지 않을까요? 단열만 놓고 보면, 단열만 놓고 보면 당연히 압축시키는 독일식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독일식 창호가 앞서는 거는 미국식 창호에 비해서 다른 게 아닙니다. 바로 기밀입니다. 기밀이 거의 0에 가까워요. 그럼 그 압축하는 그 단계 때문이 아니라 기밀 때문이라는 건가요? 창호 전체가 기밀이 거의 완벽합니다. 물론 1등급 창호일 때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기밀 시공도 등급에 따라서 그게 다르다는 말씀이신가요? 유리 그리고 창호 그 두 개, 요즘에는 감봉까지 봅니다. 지어진 집 경우에는 창호 같은 경우에는 더 심각합니다. 어떠한 집이든 간에 성능은 갈수록 떨어집니다. 그렇죠. 잘못 설치된 거는 어느 정도 유지는 되다가 뚝뚝뚝뚝 떨어집니다. 만약에 창호 주변에 단열재 혹은 방수 처리가 잘 되어 있지 않다면은 창호 주변에 있는 단열재들이 물을 먹고 냉기가 들어오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처음에는 티가 잘 나지 않을 수 있겠으나 그게 물을 먹고 하기 시작하면 나중에 팍 터질 수 있는 거니까. 그리고 원래 전원주택은 처음 1, 2년은 괜찮지만은 그 이후부터 갈수록 유지 관리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간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어진 집을 사시는 분들은 더 맨 눈으로
집을 잘 고르셔야 될 것 같아요. 매눈으로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 매눈은 투시경이 없습니다. 그럼 뭘로 해야지? 매눈의 장점은요, 멀리 볼 수 있는 거지 막혀있는 벽을 뚫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어진 집이 더 난이도가 높습니다. 최악의 집을 피하는 방법은 있어요. 뭐죠? 곰팡이. 아, 눈에 보이는. 네, 곰팡이가 있는 집은 절대 피하십시오. 그 곰팡이 포자가 건강에 해로운 건 사실인데 그 곰팡이가 단열이 취약한 곳마다 계속 늘어납니다. 그게 눈으로 보이는 결과가 될 수 있겠군요. 만약에 곰팡이가 이제 슬기 시작하잖아요. 다행히 골조는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 걷어내고 제대로 시공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아, 그때 빨리 시공을 제대로 하면 목조는 살릴 수 있다는 거구나. 네. 근데 돈이 많이 들어요. 왜냐하면 처음에 지을 때는 하는 비용만 하면 되는데 철거 수리를 비용. 해야 될 때는 네, 그러니까 철거 비용이 엄청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렇구나. 그거 시공하는 만큼 철거 비용 들어가요. 2배가 들겠네요. 그러면 그래서 처음에 잘 짓는 게 중요하군요. 네. 난방비 폭탄의 기준은 자신이 부담스러운 수준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대로 지어진 집 같은 경우에는 난방비가 30-40평의 경우에는 30만 원을 넘지 않습니다. 아파트 관리비처럼 전원주택은 매달 나가는 관리비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이 노후될 때 관리하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는 거는 꼭 맞는 말은 아닙니다. 아파트에도 장기 수선비가 계속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맞. 공짜 아니에요. 그렇죠. 그냥 단지 다달이 낼 뿐이죠. 관리비 속에 숨어서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 모르는 거구나. 그렇죠. 대신 전원주택은 잘만 지어놓으면 난방비 빼고는 들어갈 돈이 없습니다. 혹은 10년, 20년 뒤에 단열 성능이 떨어져서 리모델링을 한다고 하더라도 딱 그 비용만 내면 됩니다. 그렇죠. 투명하게. 집을 짓거나 구입하시는 분들은 아마 걱정이 많으실 거예요. 난방비 폭탄 이전까지는 정말 맞았습니다. 집을 짓는 사람도 전원주택에 안 산다는 말이 있었어요. 업자들도? 네. 그러니 그 집이 제대로 나올 수 있었습니까? 그렇네요. 요즘 들어서는 집을 짓는 사람들도 자기가 지은 집에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만큼 잘 지을 수 있다는 뜻이구나. 아직까지 숫자는 많진 않은데 여러분들께서도 공부를 많이 하셔가지고 난방비 폭탄이 아니라 냉방비도 아끼고 난방비도 아끼고 즐겁고 건강하고 그런 생활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크게 3가지로 나누어서 난방비 폭탄이 터질 수 있는 집의 비밀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았는데요. 전원주택을 지으려고 하시거나 구입하려고 고려하고 계신 분들, 이 3가지를 꼭 기억하셔서 겨울에는 따뜻하고 여름에는 시원한 집에서 행복한 전원생활을 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양평부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양평부부예요.